아, 진짜 겨울인가 싶네요. 오늘 눈도 왔고 또 올 때도 보니까 눈이 오고 있던데 옛날에 시골에 그 어렸을 살 때에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기후 온난화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이 이제 많이 안 오고 그러는데 오늘 너무나 주말에 기분 좋은 하루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메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어촌 지역에서 굉장히 소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일손 돕고 학교 다니면서 잘 왔었고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제 고향하고는 멀리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 암의 사업 설명은 사업은 저희 가족으로부터 전달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여동생이 저희가 주말 부부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희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고 집에 초청이 되어서 이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메이가 뭔지도 몰랐고 주말에 집에 올라왔는데 집에 잠깐 오라는 소리에 그냥 갔다가 듣는 그 설명이었는데 밤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듣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제가 초저녁에 굉장히 잠이 많기 때문에 9시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저희 아내가 이 사업 설명을 스폰서한테 듣고 바로 이 사업 설명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맞벌이 하면서 항상 뭔가를 알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제 없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어요. 맞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도 그 투잡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업이 왔고 저희 아내가 이 설명을 듣고 바로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됐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그 달에 저희 이제 스폰서이신 김혜련 이호연 사장님 만나 뵙고 여름 휴가를 반납해서 아메 사업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고 알아보라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그때 그 약속을 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현재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평범한 두 직장인이 이 사업을 시작해서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하고 작년 회계년도에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죠. 변화가 있고 그 변화 속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굉장히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찾으셨습니까? 이 그림은 다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이거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하는데 혹시 이제 위기라고 다 생각하시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또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다고 또 얘기들 하십니다. 혹시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오늘 그 아메 사업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기회를 잡은 거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온 그 데이터인데 위기 때마다 바뀌는 시총 그 간판 기업들의 순위 변동표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한국에 떠오르는 BBIG라고 그러는데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그 다음에 게임이죠. 이런 그 기업들이 굉장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환 위기가 있었고 97년도에 98년도 그때 2007년 8년에 또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그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올해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우리한테 온 지도 1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오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셨죠? 빨리 지나갔죠? 그런데 이렇게 업체들이 계속 이제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도 아실 겁니다. 토마스 프레이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30년에 우리 직업이었던 47%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고 이분이 예측하는 우리의 미래를 내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지 몰랐어요. 앞으로 10년 뒤죠. 30년이면 그때 일자리가 20억 개가 사라진대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
인공지능 AI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71%가 사라지고 근데 옆에 보니까요. ABO 아메이 독립 자영사업가죠. 이분들은 대체 불가하다고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그 나와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자동화로 인해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고 컨설팅 전문 회사 맥킨지는 인공지능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13조 달러 돈으로 달러를 저희 원화로 하니까 1경 5천조쯤 돼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기여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어요. 단순 반복적인 직무가 아닌 감성에 기초하고 정교함을 요구하는 화가, 작가 등 예술 관련 직종과 운동선수, 그 다음에 다단계 사업자 등은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과 각종 보고서들의 공통된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사업자의 경우는 판매라는 활동을 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사람의 감정을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학습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다단계 사업자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경시대가 있었고요. 산업시대, 그 다음에 지식정보화 시대, 최근에는 이제 인공시대, AI 시대라고 그러죠.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이제 매체라든가 그런 뭐 책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플랫폼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예, 내가 플랫폼에 속해 있느냐, 내가 플랫폼 어떤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계에서 굉장히 이제 그 엄청난 그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10개 정도의 기업들이 나왔는데요. 올해 5월 6일자 세계 10대 기업에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버크셔웨이,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JP모건 이 10개의 업체가 상위 랭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 7개 기업이 전부 다 IT 기업입니다. IT 기업이고 인공지능, 그다음에 어떤 플랫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때 총 그 시가총액을 보면은요. 이 코로나 터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주가가 올라가고 어떤 그 총 시총이 올라가는데 4개월 만에 무려 1,000조 가까이 늘었어요. 1,000조 가까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시장은 굉장히 혁명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에 의해서 구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 의해서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튜버 이런 미디어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신조어가 나왔는데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이 나온 신인류라 해서 이들이 이제 하는 활동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이 그냥 걸어가면서도 주문을 하고요. 스마트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상파와 TV 홈쇼핑이 다운이 되고 다이시 생태계가 이제 뜨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뜨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 시간을 보니까 그 점유율이 유튜브가 85%예요. 그 나머지 이제 아폴로 TV라든가 네이버 TV 등등 기타가 있고요. 네이버 광고 매출도 보니까 이런 기존의 국내 신문사라든가 지상파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그런 어떤 그 매출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15년에 2조 3천억인데 2016년에 2조 9천억 아마 지금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데이터는 제가 못 가져왔는데 이제 20년 앞으로 4년 후가 이제 올해니까 굉장히 이제 매출이 있겠죠. 이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17년도에 그 발표한 그 자료인데 AI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직업이 대체되는 인공지능이 대체되는 그 율을 이제 표시해주는 그건데 전문직을 표시했거든요. 약사, 의사,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등 기자 또 국내 일자리 등 해서 앞으로 보니까 데이터 보니까 30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거의 뭐 50% 이상이 전부 다 대체가 되는 그런 보고서예요. 이러한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또 보고서를 내놨는데 서울대에서 또 내놨는데 이렇게 계급을 4개 계급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1계급은 인공지능 플랫폼 소유를 하는 업체예요. 그 비율이 0.001%고요. 대표적인 기업 보니까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등이 있고요.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는 아미 회사를 넣고 싶어요. 근데 이제 책에는 안 나와서 안 넣는데 근데 2계급은 이 업체에서 플랫폼 업체에서 내가 스타로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1계급에서 그 비율이 0.002%래요. 저는 여기에 이제 우리 같은 ABO 사업자가 들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요. 3계급은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에요. AI. 인공지능이 3계급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4계급이라는 얘기죠. 그게 보니까 99.997%예요. 대부분 다죠. 여기 4계급을 프레카리아트라고
어떤 용어로 또 그 신용어가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그 직업군들을 보니까 자영업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사무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이쪽에 속하고 있다고 보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변화에 내가 어떤 기회를 보고 기회를 내가 잡고 움직이는 분들은 인력 기업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데이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어떤 또 답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그다음에 노동개혁을 합성해 놓은 거고요.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꿈과 열정이 없더라.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로 항상 평생 고생을 하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관심을 갖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계급의 대표적으로 살아가는 노숙이라는 난민, 불법 외국인 노동자로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여하튼 카리아트 어떤 그런 계급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기회를 빨리 발견하고 내 것화해서 어떤 일거리를 또 찾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아시죠? 워런 버핏.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이분은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인들이 어떤 절대라는 말은 네버죠, 영어로 네버. 절대라는 말을 잘 안 쓴대요. 그냥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이고 뭐 끝이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영어 안 쓰는데 이분이 절대라만 표현을 썼어요. 한 가지 수입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라. 우리가 모든 일이 그래요. 그 모든 일을 할 때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노력은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요즘에 이제 그 데인저 오퍼튜니티 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찾아야 돼요.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수입원과 경제 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알았던 분인데 유발 하라리죠. 이분이 굉장히 역사학자고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라는 어떤 출간을 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KBS 방송국에 나와서 대담할 때 폭풍이라는 게 뭐예요? 코로나겠죠. 이거는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 살 것이다. 우리가 그 전에 해왔던 그런 생활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분도 이제 어떻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 보면 다 생각날 거예요. 우리가 바둑 이시돌 2016년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이 바둑 알파고잖아요. 이게 왔을 때 사람들은 알파고가 뭔지도 몰랐어요. 인공지능이거든요. 뭔지도 몰랐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세상이 여동이 치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또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예요. 시속 1000km를 뚫었다. 꿈의 열차.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주파를 합니다. 이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2032년에 예를 들어놨네요. 기사 내용이 11월에 서울에서 부산에서 이제 9시에 회의가 있는데 1시간 전에 출발해서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드론 택시가 서울 상공에 떴습니다. 드론이 또 하는 일이 많죠. 택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합니다. 탐지도 하고 그다음에 소방도 어떤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또 사람도 택시 역할도 하고요. 그런데 이 40대가 굉장히 어떤 경제 주축인데 이분들의 사다리가 없는 그 일자리 절벽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학자가 또 경고를 했네요. 한국 이대로 가면 1, 2년 내에 대침체 온다라고 또 경고를 했고요. 최근 5년간 구급 공무원 경쟁률을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은 젊은 층들이 공무원 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짐노주스라는 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빚을 만들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의 규제죠. 이분이 한국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몰락. 왜? 해서 이제 어떤 대담을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별로 뭐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하튼 젊은 층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심하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초이스 선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아마 지금 저녁 드시러 어떤 친구하고 갈 때 내가 중국집 갈까 한식집 갈까 경양집 갈까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막 중국집 간다. 중국집 가서도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부터 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인생을 또 살아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시대가 온다는 또 책에 나왔어요. 개인의 시대. 우리가 또 지금 저희들도 이제 ABO들은 개인 사업자들이죠. 개인의 시대가 오는데 성큼 다가온 초개인의 시대. 직장인의 내일 준비법. 그래서 이분도 이제 대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책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뭐 팬데믹, 언택트고 그다음에 뉴 에버노멀 시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책은 개인의 시대다. 이제는 개인의 시대다. 정부나 조직이 개인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다. 앞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일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대이다.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삶과 일의 프레임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뭐 다 느끼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개인이 주인공의 시대이고 독립 비즈니스로 삶의 독립을 시작하라. 이 마지막 글귀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딱 보니까 우리 같은 ABO 아닙니까? 이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분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뭐 그 파산까지도 갖고 했는데 하여튼 어떤 일로 해서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됐던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얘기를 했냐면 경제의 사분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직군들 다 봤을 때 직장인 전문가 또는 자영업, 그다음에 사업가, 투자가 이 네 가지 부류에 다 속하더라 했는데 대부분이 어디가 있냐 하면 이쪽 ESBI 이렇게 나누는데 E와 S의 95% 정도의 사람들이 존재를 하더라. 그냥 지금 인구가 존재하더라. 이쪽에는 노동 수입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수입이 되는.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도 보니까 전문직도 보니까 내가 개인이 그냥 전문직이야. 그래서 걔는 사무실 내려놓고 또는 병원으로 해서 의사 활동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진료를 안 보고 일을 안 하게 되면 수입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단가당 어떤 페이는 세겠죠. 페이는 세는데 수입이 없다. 노동 수입.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만 돈이 된다. 이제 그런 수입이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보면 월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 장업 소유도라든가 또 내가 뭐 내 일을 나와도 딴 일 했을 때 아르바이트 한다든가 이런 수입이 노동 수입이 되겠습니다. B와 I 보니까 이건 자산 수입이고 인세 수입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그런 수입인데 인세 수익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는 뭐 그렇죠. 요즘에 뭐 건물 임대료 하면 건물 주면 건물 임대료를 또 비용을 또 받죠. 근데 요즘에 그 서울 보니까 이 코로나 그 사태 이후에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서울 비싸잖아요. 건물의 그 임대료가. 근데 그 빠져나가면 또 저희 입주를 해야 되는데 워낙 비싸니까 못 돌아요. 또 해도 뭐 잘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빈 상가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말에 돼버렸는데 하여튼 서울 같은데 또 저희 뭐 집 근처 봐도 상가 보면은요 한번 빠져나간 데는 빈 가게로 좀 남아 있어요 지금요. 지금 그러는데 하여튼 그 전까지는 건물 임대료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떠한 자산 수입을 만들어 갔다. 그다음 은행 이자라든가. 근데 은행 이자도 굉장히 지금 요즘에 금리가 싸죠. 거의 뭐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은행에 맡긴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주식 배당금, 로열티, 연금이라든가 저작권들에 의해서 어떤 이런 인쇄소득이 이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항상 이 얘기 들을 때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 얘기가 떠올라요. 이분이 어떤 얘기했냐면 어떤 투자의 어떤 PPT를 제가 듣고 정주영 회장이 듣고 그게 투자 가능성이 있으면 이분은 뭐 수백억도 투자를 해요. 근데 누가 10원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준대요. 이거는. 그래서 그 얘기 생각나는데 하여튼 가난한 사람은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수입에 관심을 갖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부자도 될 수가 없다.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시스템 개발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맹점에 가입을 하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내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죠. 여기는 첫째 뭐가 필요하냐? 첫째 돈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경험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뭐 가게도 필요하고 직원도 필요하고 등등 여러 가지 등들이 많이 필요하죠. 물론 여기에 내가 시간과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개발했다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적 자유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분이 이게 안 된다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 책을 쓸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분이 아니거든요. 이 책에 내가 이제 이 글을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할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멘터 플러 미래학자죠.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 프로슈머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70년대 했고
지금 현재 우리 삶은 보면 프로 슈밍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다른 그 직종 보더라도 일반 업 보더라도. 그래서 프로슈밍이 뭐냐면 소비가 사업이 되고 사업이 현금 수입이 되면서 수입이 되니까 그게 내 자산 가치로 되더라. 자산을 늘리는 거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100만 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분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그 교과서에도 등장을 하지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그다음에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서도 이 프로슈머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97년 그때 IMF 왔었잖아요. 그래서 뉴월드라는 탑 경영인들이 보는 그 잡지인데 거기에서 12개 회사를 연재를 했어요. 잘 나가는 회사. 이 회사를 보고 배우자 해가지고 연재를 했는데 그 두 번째 2월 달에 아메이라는 회사가 연재가 됐어요. 첫 번째 12개 제너럴 일렉트릭 GE죠. 두 번째 아메이, IBM, 코카콜라 등등해서 10개 회사를 연재를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이 아메이라는 회사를 이런 업체를 이제 그 어떤 그 지수로 해서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DNB예요. DNB인데 더 앤드 브래드 스트리트인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 그 IMF 어게 만든 그 무디스의 모 회사예요. 무디스는 다 알 거예요. 근데 DNB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 있을 건데 무디스는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를 하고 DNB는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를 하는데 이 DNB에서 신용도 평가를 60개 등급으로 해주는데 5A1이 초우량기업 최고 등급이에요. 그래서 HH까지 60개 등급으로 쭉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이제 5A1 등급하고 그다음에 2 등급. 5A는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 1은 5년 안에 부도는 확률이 1% 미만. 그다음에 5A2죠. 2는 5년 안에 부도는 확률이 7에서 12%예요. 그러면 2가 10번 정도 망할 때 1은 한 번 정도 망할까 말까 한다는 어떤 그런 신용을 갖고 있다는 회사인데 아메를 쭉 보니까 계속 5A1을 받고 있어요. 보면 소니 같은 경우는 5A2였거든요. 2001년도에도 2였고 근데 지금 현재 소니가 굉장히 몰락되어 있죠. 현재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신뢰도가 있더라 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 회사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메이는 리치드 보스앤 그다음에 제이비 랜델 두 분 그 청년의 초기에 그 창업을 해서 글로벌 어떤 그 업체를 이끌고 계셨고요. 지금은 두 분 다 작고 하시고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이 지금은 글로벌 아메이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사의 기업 이념을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근면성실, 책임한수, 협동융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상관없다.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한테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 회사가 초창기부터 창업 때부터 이 기업 이념을 가지고 지금 현재 60년 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건주 A다시에 그 소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기적의 도로 보이는 곳이 기적의 1마일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백만장자가 탄식당에서 그 닉네임이 붙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호수가 보이죠. 호수가 보이는데 그 호수가 7수입니다. 예, 공장에서 폐수가 나올 건데 폐수를 굉장히 잘 정화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1급수고요. 여기 가면 또 물고기도 많이 살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 한번 본사 그 방문하게 되시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이제 현재 스티브 베넨델 그 글로벌 회장님께서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을 역임했어요. 또 이제 아버지가 한번 역임하고 미국에서 역사상 부자가 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혼자가 2번 역임한 것도 처음이래요. 근데 이 회사 아메이라는 회사의 그 총수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라는 얘기죠. 이 회사 상공회의소는 미국에 30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조인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조인되어 있는 그런 기업의 그 회의소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미 재계 또 경제연합회 또 부회장 자격으로 전직 대통령들하고 또 이제 청와대 그 방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런 회의 석상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억만장자. 그래서 EBS에서 정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몇 편에 의해서 이제 그 방송을 했는데 제 1편에 아메이가 소개된 거죠. 그래서 현재 그 경영인들이 두 분 그 모시고 이 패널 미국 본사에 직접 가셔가지고 방송했던 그런 또 부분이 되겠고요. 리치 디보스 창업주죠. 이분이 미국에 50대 기부 순위를 그걸 발표를 했는데 20위에 들어갔다. 굉장히 기부를 이제 많이 하는 또 그런 분으로도 유명하시죠. 이들이 이제 그 한 도시를 일으켰어요. 그랜드 그 레피지시에 도시를 일으켰는데 뭐 호텔도 그 2군데나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 그 다음에 뮤지엄 센터 등등 박물관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건물을 지어서 도시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도시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곳 가시게 되면 도로에 이제 그 도로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 운동 선수들 막
도로에다가 뭐 박지성 도로 막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이 도시 가면 그 창업자들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도로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메이는 글로벌로 되어 있고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국가에 지금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000명 이상의 직원 50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있고요. 연구원들이 그냥 뭐 대학 나와서 연구소 들어가면 연구원이 아니고 여기는 석사 박사 이상들 굉장히 실력이 출중한 그런 분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만 내가 만약에 특허를 낸다 그러면 특허가 본인 소유예요. 그래서 그 특허가 상용화 되면 엄청나게 수입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좋은 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그래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또 에이스까지 해주는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1000가지 이상 국제 특허가 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전 세계 3대 유기농 농장이 있고 자체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 75개 대학과 지금 같이 연구를 진행해서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 우시에 이제 유기농 농장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걸 만들어냈죠. 여기 200년간 지금 무상으로 기회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시 지역이 굉장히 천혜의 지역이래요. 인간이 때가 묻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미네랄가 풍부하고 좋은 땅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에디슨 마케팅 그 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 마케팅, 인간 지향적인 디자인과 혁신의 우수성을 기리는 수상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수상을 했어요, 창업자들이. 보니까 최근에 뭐 14년도에 앨런 머스크가 뭐 수상을 했고 스티브 잡스가 12년도에 했는데 93년도에 이 창업자 두 분이 이 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아메이 이제 계열사인데요. 굉장히 많은 계열사가 있지만 호텔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그랜드 플라자 호텔 그다음에 JW 메리트 호텔 있고 그다음에 미국 그룹 뭐 NBA 농구잖아요. 그래서 NBA 농구단에 올랜도 매직 그 구단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가 있고 그다음에 뉴트럴라이트 농장, 유농장 세 군데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그 아메이의 어떤 그 행사에 각국의 행사에 게스트로 가서 초대돼서 연설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이제 아메이 헤드쿼터 그 사진이거든요. 액자가 저게. 그래서 그 이제 해놓고 어떤 집무실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는 그래서 91년 5월달에 5가지 제품으로 오픈을 하게 됐고요. 써도 떨어지지 않는 고농축 제품입니다. 그거 지금 차 안에 지금 세제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한국 아메이는 지금 이렇게 16군데 AP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몇초로만 이렇게 신문 이 자료로 봤던 부산의 허브 그 아시아 물리센터 있죠. 이거 이제 그전가요? 이거 행사를 여기서 했었죠. 그래서 아시아 허브 부산 물리센터를 우리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그 창고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축구장 면적이 3배의 면적을 해요. 이 물리센터의 면적이 어마어마하죠. 예. 이렇게 큰 면적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랜선들 이렇게 또 초청해서 같이 생방송을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기농으로 재배했던 뉴트럴라이트 이 역사가요. 지금 83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 더블엑스가 있는데 종합 비타민입니다. 이게 지금 GMP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어요. GMP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세계 1등이거든요. 1등이요. 일반 약품이 10에서 15가지 정도로 검사를 한대요. 근데 여기에 이 식품은 100에서 150가지를 검사를 거쳐가지고 제품화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까다롭게 검사를 하는데 그 제품이 여기에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그 프로 그 운동 선수들한테 이 식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감기약도 제대로 이제 함부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핑에 걸리면 안 되니까 유기농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그 선수들한테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제품에 물 먹으니까 항산화 기능이 있다 해서 이제 특허를 냈던 그런 자료예요. 특허. 권호란 교수 팀하고 그다음에 삼성 그 연구 팀하고 해서 특허가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전 신문 다 나왔었죠 이때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그 종합 비타민 업그레이드가 나왔는데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무기질, 부분류가 이제 20여 가지의 식품 원료를 이제 농축해서 만든 그 제품입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인 뉴트리언츠에 2019년 1월에 이제 게재된 바가 있고요. 중국 우시 농장이 이제 이렇게 그림 보여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 아메이가 개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정이 됐어요. 어디서 했냐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식품 영양 그 식품의
그 회사로는 아미를 그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15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이 되겠네요. 예, 우리가 이제 분당 ABC 이제 그 매장에서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마 이것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약같이 우리 약국에서 그 우리가 약봉지에서 내 개인 맞춤으로 나오잖아요. 이것 또한 이제 영양식품인데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서 하겠다 해서 마이팩이라는 그 프로그램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 서비스 청사진을 보면 국가 프로젝트 진행 파트너십으로 선정돼 있고 2022년에는 이제 개인 맞춤형 팩으로 이제 나온다. 해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글로벌 탑5 이제 화장품 브랜드인데 이게 이제 뭐 광고 안 하니까 일반 잘 모르실 거예요. 아티스트라는 그 브랜드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 할 때 주 메인 스폰서예요. 거의 80% 이상을 이 아티스트의 브랜드가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레드카펫에 이렇게 아티스트라고 딱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계속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아메에서 이제 그 새로운 핀을 달성하신 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서 우리가 축하를 해드렸었죠. 아메 브랜드 중에 이제 뭐 브랜드 넘버 원들이 있는데 퀸이라든가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 등등 뭐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인데 정수기 이스프링인데 이게 가정용 세계 판매 1위예요. 렌탈용 제외하고. 이렇게 태국에 이제 몇 년 전에 홍수 왔을 때 이 정수기를 거기에 설치해서 물이 이제 없다 보니까 식수가 없다 보니까 걸러가지고 이스프링 정수 걸러가지고 물을 공급했던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단면도 잘라놓은 거고요. 네, 보면 이제 이렇게 부직포가 있고 이제 거친 먼지 그 큰 먼지 걸어놓은 쪽, 그다음에 앞쪽 활성탄 필터가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스테인레스가 있는데 그 안에 UV 램프라고 해서 살균시켜주는 그런 면적이 있는데 앞쪽 활성탄을 쭉 그 면적을 쭉 펼치니까 축구장 면적의 6배의 어떤 표면적을 가지고 있더라. 해서 0.2 마이크로메타 이상의 물질은 모두 걸러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먹기 직전에 우리 살균해서 나오니까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를 모두 99.99% 이상을 비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정수기 필터고요. 이렇게 UV 램프 표시되어 있습니다. NSF 인증을 다 받았고요. 아마 이 NSF 물에 관련돼서 우리가 NSF 인증 받은 것만 받아 보면 물에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은 NSF 인증만 받은 것만 봐도 다른 거 안 본대요. 왜? 굉장히 까다로운 업체거든요. 인증 기관이거든요. 이거는 뭐 민간 그 기관이고요. 돈 주고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마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시때때로 원료부터 공정부터 완제품까지 전부 다 수시때때로 와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매년 검사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4가지를 전부 다 받고 있다. 그런 거고요. 이스프링을 5년간 이제 정수기를 사용했을 때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1리터에 84원꼴이에요. 생수 보통 그 20리터가 5,000원 한가 봐요. 근데 이거 1리터로 계산하니까 250원이에요. 어느 게 싼가요? 근데 지금 아메 이스프링 같은 경우는 필터만 교환하면 계속 쓰거든요. 5년만 쓰고 버렸을 경우 얘기해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10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싸게 이제 되겠죠. 필터만 교환이 되니까. 몇 년 전에 이제 뭐 굉장히 우리 좋다한 생수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하는 또 그런 기사 내용이 있고요. 공기청정기 에머스 스카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미세가 초미세 먼지가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뇌에 침투해서 치매 유발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파킨슨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 같은 그 치매 같은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미세먼지만 최근에 이제 보니까 우리도 미세먼지 굉장히 많아서요.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전부 다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안에 이제 털어놓으면 좋죠, 밤안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해물질 그 크게 걸을 수 있는 거를 보니까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려요. 그러면 우리 머리카락이 60 마이크로미터에서 한 80 마이크로미터 되거든요. 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머리카락의 몇 분의 1인지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까지도 걸릴 수 있다. 근데 그게 99.9%다. 그게 완벽하게 거르는 거죠. 그 인증 마크가 있죠. 알레르기 제표라고. 근데 여기 왼쪽에 그 보이는 그림이 나노드론이라는 공기청정기인데 독일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근데 영국 알레르기 협회에서 19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요. 근데 거기서 8가지를 받았대요. 근데 가격이 650만 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엠버스피어는 19가지를 전체 다 거르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 싸죠. 이렇게 영국 알레르기 협회에서 전부 다 인증을 받았다라는 그런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차 안에서 쓰는 엠버스피어 드라이버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이것 또한 세계 유일하게 알레르기 협회 인증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고요. 테슬라 전기 자동차 만들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청정기를 기본 사양으로 집어넣고 있다. 세제 이제 보면 우리가 세계 1등도 브랜드예요. 세제도 소비자 그 보고서에 보면 세제 비교 그 1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2등하고 갭이 굉장히 크죠. 1등 99점인데 2등은 87점 받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제품 그
그 리테일 할 때 그 세제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제 써라. 특히 아토피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추천을 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원포원 제품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 좋은 제품을 올리면 본사 제품 하나 올라올 때 우리나라 그 마케팅에 이제 그래서 좀 약해서 좋은 제품들을 이제 올려주겠다 해서 원포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많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제품 좋으면 우리가 단순 소비자로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자가용 소비형 그 회원 소비자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같이 이제 커다란 네트워크 비즈니스 참여를 해서 굉장히 이제 뭐 성공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렇게 또 3번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해서 하면 우리 같은 빅팀 시스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누구나도 단계적으로 배우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컨셉이 어떻게 되냐? 가정에서는 생활 필수품 위주로 되어 있고요. 비누, 치약, 샴푸, 칫솔, 휴지, 그다음에 물, 화장지, 김치, 김, 뭐 세제, 라면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존에는 백화점이나 마트나 슈퍼나 할인점에서 그냥 무심코 필요하면은 사다가 이제 지출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소비가 지출로 그냥 끝나버리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트를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요? 아메이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소비된 거를 내 점수치화 해가지고 그거를 내 수입에 내 통장에 넣어주라는 얘기죠.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럼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30% 우리가 디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30% 소매권 그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30% 싸게 사가지고 30%를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 또한 이거는 우리가 또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로 해서 90일 이내에 우리가 반품을 해도 내가 샀던 금액을 우리가 돌려받을 수가 있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이상한 건지 안 이상한 건지. 롯데카드 보니까 롯데카드도요. 누구한테 추천을 해주면 추천한 사람한테 5만 원을 줘요. 그리고 추천받은 사람은 1년 동안 회비가 면제가 돼요. 이게 전부 다 이런 활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옥션도 마찬가지고요. 수익 배분 프로그램 해가지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3에서 8%까지 수수료를 줘요. 내가 소개를 해주면 이렇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있죠. 내가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누가 테슬라 구매를 하려면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야 된대요. 지금은요. 회사에서 판 게 아니고 그러면 추천자가 있겠죠. 그 추천자한테 50만 원을 준대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30대를 팔잖아요. 그러면 슈퍼카를 공짜로 준대요. 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아메리칸 컨셉을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이제 대동소이한 이렇게 이제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미국, 중국하고 이렇게 있는데 생산 그 유통업자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아메도 이쪽에 속하거든요. 이제 아메 이제 본사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표시했는데 이게 플랫폼 기업이었는데 이 아메가 어떤 거예요? 소비를 통해서 경험의 공유를 하고 공유해서 끝나면 끝이에요. 수익이 없어요. 이 공유된 거를 연결을 통해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저는 아메입니다.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 우리가 지금 우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그래서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이제 큰 마트에서 이제 그 샀던 거를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소비했을 때 300분 사이인데 우리가 아메에서 똑같은 제품을 마트만 체인지해서 바꾸다 보니까 10,000원이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어느 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원인은 어디가 있냐 보니까 유통 채널에 있는 거더라고요. 유통 채널에. 모든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광고를 때리면 총파 넘어가고 도매 소매 거쳐가지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창고에 할인매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렇게 대형 할인 매장은 조금은 싸요. 그렇지만 우리가 묶음단에 사야 되고 많은 돈을 또 지불을 해야 되죠. 또 내가 차를 끌고 또 가야 되고 비용도 소비되고 시간도 소비되고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하더라. 해서 다 없애버리고 아미를 어떻게 택했냐면 소비자 너가 우리 회사의 회원이 돼서 회원으로 등록해가지고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당신이 광고 유통에 참여를 하면 당신한테 수입이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35%까지 캐시백 제도를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조 2천억 매출을 해서 35% 금액이 얼마? 4,060억 원 정도가 이 회원들한테 자기 노력도에 따라서 분배가 전부 다 됐어요. 이거는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고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권력 이동이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업자 그다음에 지금은 소비자 중심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아까 제가 다른 아메이 말고 다른 회사도 이제 어떤 그 프로 추모 활동들을 얘기를 했는데 소비자 중심의 어떤 활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같은 그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마트에서 소개를 하면 각자의 포인트만 가져가요. 근데 아메이에서 소개를 하게 되면 각자의 포인트 A, B, C, D가 10,000원씩 가져가고 10,000원씩에 대한 어떤 그런 소비했던 매출의 그거를 나한테 당신 유한테 같이 합산해서 150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0,000원씩 빼주고 나머지 소득이 되는 그런 원리를 지금 내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어느 쪽으로 받겠습니다. 좀 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메이 수입은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직접 판매 장점이 있고
이거는 이제 내가 소비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매출에 대해서 이제 보너스가 나오는 20만 포인트부터 이제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발생됐고요. 후원 장려금은 내가 누구한테 소개를 했고 또 나는 A한테 B한테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매출은 똑같아요. 20만 매출입니다. 이런 매출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제 S부터 있기 때문에 S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80만 매출이죠. 그러면 6% 보너스가 나와서 48,000원이 이제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또 36,000원 지급이 됐죠. 60만 포인트 보너스 비율은 6% 똑같아요. 근데 스폰서가 38,000원 다 가져오면 안 되죠. 나의 그룹의 매출에 대해서 수익분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빼주니까 얼마가 돼요? 1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 이번 달에 수입은 12,000원. 나도 물론 마찬가지로 36,000원 다 가져간 것이 아니고 A와 B와 어떤 수입이 있으면 거기를 빼주고 나머지가 나의 수입이에요. 계산해보니까 24,000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누구라도 손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제 노력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한국아메에 이제 스폰서가 꼭 내 돈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아메에 최초로 91년도에 이제 내가 가입을 했다고 가정 해볼게요. 내가 20만 원 쓰고 A, B가 20만 원 같이 동일한 소비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36,000원 똑같죠. 그러면 24,000원 A, B 이 6,000원 빼줘가지고 24,000원 수입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에디슨 마케팅 상을 이제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입은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다. 그래서 수입 역전이 되고요. 나의 수입은 이제 스폰서가 무관하다. 이제 스폰서가 내 노력을 빼앗아 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A, B가 이제 20만 그 소비하고 보너스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가 소비만 해도 수입이 이제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좀 더 그룹이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커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번 달에 나는 이제 수입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A, B, C, D 전부 다 매출 더하니까 1,000만에서 수입이 90만 원쯤 발생이 됐네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더 들어보기 바라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수입이 이러한 형태에 의해서 매달 증가 평균 상속이 되더라. 제가 상속 대비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산이 90만 원 나왔고요. A도 언젠가는 나같이 1,000만이 넘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자 보너스가 발생이 됩니다. 이자 보너스 계산을 하니까 이제 60만 원 기존에 60만 원 발생이 되고 기존에 A, B, C, D에서 90만 원 발생해서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PB에 BB가 있는데 1대 1.6 곱해줘야 돼요. 그럼 이 200한 4, 5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거예요. 그 수입이 되는데 이 수입이 인쇄와 상속이 되더라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같은 그림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로 모아볼게요. 소비자로 모아보면 이렇게 내가 이제 12% 되는 그런 소비자를 3명 모았을 때 내 수입이 한 달에 270만 원쯤 되네요.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이 수입,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룹 볼륨을 더 여기에서 이제 한 달에 1년 중에 한 달 했을 때 SP를 하고, 세 달 했을 때 이제 3개월 했을 때 GP, PT는 6개월쯤 했을 때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정식 사과에서 이제 본사에 직접 정보를 우리가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르 메리디안 호텔에 이제 세미나를 열어주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참 중단돼 있죠. 근데 이 한 달에 1,000만 할 수 있는 그거를 1년 내내 12달 했을 때 이제 파운드 스피드를 하는데 수입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연말 보너스까지 전부 다 합치니까 연소득이 그룹 볼륨에 따라서 5천에서 8천까지 되는 거예요. 8천만 원까지.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이제 우리가 또 시드니 여행할 수가 있는 자격이 되겠죠. 조금 더 한 그룹이 더 늘어났어요. A, B, C, D까지 늘어났거든요. 같은 매출로 봤을 때 36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6그룹을 했을 때는 5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되더라. 그런 얘기고요. 연말 보너스까지 아마 이분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수입이 되죠. 근데 나는 세 그룹밖에 못해 해서 세 그룹에서 1년 동안 했을 때 이제 파운드스 에메랄드라고 그러는데 이 수입이 1억 3천만 원이 넘어가더라.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3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현재 임대료를 보면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핀성취하신 분들이 한국 가면서 갔다 왔던 여행지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 이제 그런 여행 장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갔다 왔던 여행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갔다 왔던 여행지예요. 삿포로 저희 가족여행에서 이제 갔다 왔고요. 이렇게 여러분을 진심으로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해서 삿포로 전 시내가 한국 아메이를 또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서 스키를 타고 있고요. 사람 별로 없죠. 영평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 많은가? 이렇게 군고구마 장소가 와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겨울연가 찍는 그 삿포로 그 강이에요. 강 굉장히 큰 강이에요. 여기서 이제 또 같이 또 차이 좀 있고요. 이때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 있어가지고 또 놀다 오니까 케이크하고 또 와인이 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내가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최근에 갔다 온 두바이 리더십도 세미나죠. 여러분 갔다 세 번째 갔다 왔는데 호텔이 너무 좋아가지고 호텔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또 사진 찍은 것들 호수가 또 있고. 이 사업은 그래서 누군가를 성공시켜야만 내가 더 성공하는 비즈니스예요. 이 세 그룹의 플래티늄 정식 사업가를 만들게 된 에메랄드고 수입은 뭐 7천만 원 내외인데 이 그룹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시고요. 에메랄드 포럼을 열어주고
6개의 그룹을 내 밑에서 누가 했다 그러면 나보다 빨리 성공한 거죠.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연수입이 한국 가면 1억 8천쯤 낸다고 평균이. 핀 보너스 다 합친 뭐 해외여행을 이제 30차례 가는데 비행기를 우리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메의 수입은 무한대로 되고요. 이 점수에 따라서 이제 핀들이 올라가고 수입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여행지인데 비즈니스 타고 가는 그런 여행지 시드니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이제 시드니잖아요. 여행지가 내년에. 그래서 사진을 올려봤고요. 영화도 직접 라보엠을 또 이제 연극도 관람했던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본도 필요 없고요. 시간도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내일 하면서 할 수 있고요. 저도 물론 부업으로 10년간 했습니다.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학력도 필요 없고 사무실 직원.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전혀 없는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빅드림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누구나 다 다이아몬드를 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는 시스템에 의해서 분명히 커간다는 것을 제가 이제 해봤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만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스폰서시거든요. 김일환 이호의 트리플 다이아몬드 사장님인데 이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첫 달에 가입을 하고 첫 달에 처음 뵀던 분인데 이분이 저희들한테 어떤 그런 말씀 해주신 거죠. 한번 시간 투자해서 알아봐라. 근데 김일환 사장님은 지금 큰 딸이 이제 그 20몇 살 되는데 그 아기 때 몇 개월 됐을 때 이 사업을 시작해서 아기를 데리고 이제 대학 그 강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고요. 그다음에 이호연 사장님은 쪽쪽거려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저는 이제 제 시골을 얘기를 못해요. 제가 보니까 제 시골은 이호연 사장님 시골 고향보다 훨씬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이랬어요. 제가 굉장히 이제 초등학교도 굉장히 산길을 이제 굉장히 먼 거리를 진짜 어린 나이에 다녀도 하시는데 그런 곳이 있나요? 근데 하여튼 쪽쪽으로 태어나고 지금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성장을 하신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라인 그 스폰서님이고요. 그리고 이제 BMW 그 옥타브에서 BMW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 크라운 엠버서더 정학수 크라운 엠버서더 파운드 크라운 엠버서 사장님 제 업라인 스폰서님이죠. 닉네임이 옥타브에서 BMW까지. 이분은 이제 대학 그 8학기 동안 6학기를 돈이 없어서 융자받아서 대학을 다녔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도 융자금을 갚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아메를 또 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또 성공을 거둔 분이고 우리 그룹의 총리도 김정규 정은지 이제 사장님, 그래서 크라운 사장님이고 이분은 절대 긍정의 소유자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꿈들을 주시고 항상 이분은 이제 3부를 했죠. 지금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밖에 폭 온다고 그러는데 절대 비 온다고 말씀 안 하세요. 이분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다. 불자를 안 쓰는 거예요. 빗자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절대 긍정의 소유자 우리 엄나에 또그 사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제 멘토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텍스트 이거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인인데 키가 1m 164고 작죠. 말 더듬이고 할렘가 출신이고 그다음에 컨테너에서 가족 얘들은 줄줄이 4명인 상태에서 그다음에 학교는 뭐 중학교 중퇴라고 하더라고요. 학부 짧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아메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이분한테 우리한테 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디파인 유어 드림 그다음에 포커스 온 유어 드림. 꿈을 명확히 하고 당신의 꿈에 포커싱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해서 우리한테 성공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리치거든요. 머니리치, 타임리치, 프렌드리치.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리치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 건지를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시간 때문에 이제 쫓겨서 빨리 했는데 하여튼 이 성공하시고 이 위기 잘 넘기시고 우리가 항상 행복한 그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